아이의 말이 단지 느릴 뿐인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언어 지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말이 늦어지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대로 기다려주면은 아이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더 아이를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자폐는 아니었지만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비슷하게 말이 느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과정을 다 겪었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마냥 기다리다 보면은 아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진짜 문제가 있으면은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언어 발달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폐라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 진단받기도 하고 성인이 다 돼서 발견이 되기도 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자폐라는 것을 발견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무발화 시기의 특징부터 말이 나오는 시기의 특징까지 두 부류로 나눠서 각각 5가지씩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무발화 시기입니다. 자폐 아동들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일까요?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요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그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게 밖으로 나타날 정도로 내 기능이 올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단지 그 의사소통의 욕구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기능이 올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무발화 시기, 즉 거의 누워있는 시기 또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요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눈 맞춤이 안 됩니다. 눈 맞춤이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안 되고 요 시기에는 아이들이 사회적 미소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웃으면은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아동들은 그거를 잘 보이질 않아요. 일단 이렇게 사회적 미소, 눈 맞춤 요 2가지가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다음 5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럼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무발화 아동의 특징 첫 번째. 12개월 전에 쿠잉이나 옹알이가 안 나타납니다. 돌 때쯤 되면은 애들이 옹알이 입을 막 연습을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내요.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목구멍 소리인 쿠잉도 내기도 하고 엄마 아빠랑 마치 말을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게 안 나타납니다. 12개월까지도 쿠잉하고 옹알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꼭 자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청각장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적장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발달을 안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12개월 전에 아이가 몸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짓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할 때 또는 까까를 달라고 할 때 까까줘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또는 쉬야 마려워 할 때 이제 쉬야 하는 곳을 손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런 의사표현을 합니다. 또는 싫어 할 때 이제 고개를 젓기도 하고요. 다 의사소통이라는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몸짓들입니다. 근데 이게 12개월 전에는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고 요거는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생후 16개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단어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돌 때쯤에 나타나요. 근데 이게 정말 느린 아이들은 18개월까지도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월을 꼭 지키면서 그때 안 나타났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나타났는데 눈 맞춤이 안 되고 사회적 미소도 같이 없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걱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째, 생후 24개월이 됐는데도 2단어 조합을 못할 때입니다. 보통 애들이 엄마 와, 여기 앉아, 엄마 까까, 엄마 배고파 이런 2단어 조합들을 24개월이면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이렇게 2단어가 나오지를 않는다, 문장을 못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사회적 미소도 안 나오고 눈 맞춤도 안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은 전문적인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이 진료를 회피를 하면은 할수록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은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다면은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이 이미 텄는데 자폐일까 싶은 아이들에 대한 특성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반향어를 합니다. 반향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거를
100번을 알려줬다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순간에는 일이 오지도 않고 그 말을 반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밥 먹다가 이리 와 하면서 혼자 생뚱맞게 일이 올 상황이 아닌데 혼자 이리 와 하고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연 반영어라고 해요. 즉각 반영어도 있어요. 이리 와 라고 엄마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애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일이 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즉각 반영어라고 해요. 물론 반영어가 나오는 자폐 아동도 있고 나오지 않는 자폐 아동들도 있어요. 예후는 말에 대한 예후는 반영어가 나오는 아동들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영어가 나오면 일단 자폐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 텄는데 말의 세기가 조정이 안 되고요. 그 말 음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운율이 없어요. 단조로워요. 얼마 전에 아스퍼거 증후군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주인공의 말투가 딱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편이고요. 말투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거의 일관적인 한 톤으로 갑니다. 스위스 기러기 토마토 우영우 그리고 말을 할 때 표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폐 아동들이 보통 이러는 이유가 훈육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언어 이전기에는 우방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언어가 트고 나서는 이 기능을 좌방구로 갖고 와요. 근데 언어의 기능은 거의 다 좌방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율 또한 좌방구로 옮겨지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폐 아동들은 운율에 대한 기능이 옮겨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의 친구들은 말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사실 너무 정확해가지고 말투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정도일 때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발음의 문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동들의 관심사가 일단은 생물보다는 무생물에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생물보다는 무생물 관련 단어들을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동물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연필, 볼펜, 숫자, 색깔 이렇게 무형의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단어들을 먼저 빨리 흥미롭게 배우는 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적 언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언어 기능을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화용 언어인데요. 화용 언어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은 상대가 어떤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용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말을 할 때 자신의 차례를 잘 못 지킵니다. 내가 언제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낄낄빠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내 말을 하는 이 말의 주고받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말의 비유 또는 은유 그리고 농담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다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도록 이 친구들은 이런 것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주제로 말을 주고받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 겪게 되는 언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무발화군하고 발화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5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정상 발달 아이들은 보통 12개월 안으로 코잉하고 옹알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 단어도 나옵니다. 24개월쯤 됐을 때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서 눈 맞춤이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 미술을 안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무발화여도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음이 좀 높은 편이고 억양이 너무 단조로우면서 일관되고 그리고 표현이 좀 단조롭고 같은 표현 계속 똑같이 쓰고 발음이 비교적 너무 정확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이고 화용 언어가 떨어져서 범주적인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워하고 생물에 관련된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워하고 크다 작다처럼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